인공지능의 예측,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? 네, 특히 학습 데이터로 패턴을 찾는 그 귀납적 추론 AI는요, 결과가 좀 불확실하잖아요. 그래서 신뢰도를 따져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죠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이 신뢰도, 이걸 높이려는 세 가지 다른 전략, 모델 A, B, C를 다루고 있어요. 네, 흥미로운 비교 분석 자료들이죠.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모델이 가장 높은 확신도,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난 후의 믿음이죠. 이 사후 확률을 주는지 또 왜 그런지 이걸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각 모델의 장단점까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우선 이 세 모델이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좀 짚고 갈까요? 모델 A는요, 모델 하나를 그냥 여러 번 실행하는 거예요. 네, 네네. 그래서 그 결과들을 모으는 방식이죠. 뭐랄까, 한 친구한테 같은 질문 여러 번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달까요? 네, 비유가 적절하네요. 반면에 모델 B는 서로 다른 모델 여러 개를 동시에 써요. 아, 동시에요? 네, 그래서 그 결과들을 합치는 방식입니다. 이건 여러 분야 전문가한테 한 번씩 자문 구하는 거,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.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려는 거죠. 그렇군요. 마지막 모델 C는 그럼 더 복잡한 건가요? 맞아요. 모델 C는 좀 더 복잡해요. 모델 B처럼 여러 다른 모델 결과를 일단 합치고요. 네.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합쳐진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, 이걸 반복합니다.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는 거죠. 와, 전문가들 의견 모으고 그걸로 또 토론해서 최종안 만드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면요. 각 모델의 장단점이나 신뢰도 순서는 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모델 A는 딱 보면 구현이 제일 쉽고 네. 비용도 적게 들어요. 그게 장점인데 네. 모델 하나만 계속 쓰니까 그 모델 자체의 편향,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. 아, 그건 그렇겠네요. 그래서 신뢰도, 즉 사후 확률은 사실 제일 낮게 평가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모델 B는 여러 모델을 쓰니까 좀 더 나은 거겠네요? 정확합니다. 다양한 모델을 쓰니까 그 특정 모델의 편향에 너무 치우칠 위험, 이걸 줄일 수 있고요. 또 예측 결과의 변동성, 분산이라고 하죠. 이것도 낮출 수 있어요. 아, 결과가 좀 더 안정적이군요. 네. 그래서 일반화 성능,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더 좋아지죠. 모델 A보다는 확실히 신뢰도가 높아요. 네네. 하지만 뭐 여러 모델을 관리하고 또 그 결과들을 잘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계산 비용이나 복잡성은 좀 증가합니다. 흥미롭네요. 자, 그럼 모델 C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군요. 네, 그렇죠. 모델 C는 여러 모델을 쓰는 것, 그러니까 다양성 확보에 더해서요. 그 결과를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보정하는 과정까지 거치는 거예요. 반복적인 보정? 네, 마치 여러 번 피드백 받고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랑 비슷해요. 이 과정에서 오류를 또 발견하고 수정할 기회가 더 생기니까 정확도랑 신뢰도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. 와, 그래서 자료에서 제시된 사후 확률을 보면 모델 C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. 역시. 가장 복잡한 만큼 성능은 확실하군요. 네, 다만 뭐 예상하셨겠지만 계산 자원이 가장 많이 들고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거,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. 그리고 또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오히려 특정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는 그 과적합 위험도 좀 신경 써야 하고요. 아, 과적합 문제도 있군요. 네, 고려해야 합니다. 그럼 종합해보면 자료들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는 신뢰도 순서가 C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, 마지막 A, 12A 이 순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그럴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혹시 자료에 수학적인 근거나 뭐 데이터 같은 것도 있나요? 아, 물론이죠. 예. 자료 중에 보면 베이지 정리나 이항 확률 같은 그런 통계 도구를 써서 이 신뢰도를 수치적으로 분석한 부분도 있어요. 오, 통계적으로요? 네. 쉽게 말하면 각 모델이 정답을 맞힐 확률이 대략 어느 정도이고 또 그 예측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걸 계산해 본 거예요. 네.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요. 뭐 예시 수치지만 모델 C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정답 확률, 그러니까 사후 확률 기대값이 한 0.94 정도로 나왔고요. 0.94면 굉장히 높네요. 그렇죠.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예측값의 변동 범위, 신뢰 구간이라고 하죠. 이게 0.88, 0.98 정도로 가장 좁았어요.
아, 변동폭이 작다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막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일관성이 높다는 뜻이죠. 즉, 예측의 불확실성이 가장 작다는 의미예요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평균 점수만 높은 게 아니라 점수 편차도 제일 작아서 더 믿을 만하다. 이런 거군요. 네, 정확히 그거죠. 모델 B는 평균 확률이 한 0.84 정도에 신뢰 구간 0.76, 0.91, 모델 A는 평균 확률 약 0.70에 신뢰 구간 0.60, 0.79 정도로 나타났어요. 그래서 CBA 순서의 신뢰도 차이가 수학적으로도 뒷받침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직관적인 모델 비교가 수치로도 증명되는 셈이죠. 이야, 명확해지네요. 그럼 이 분석 결과가 결국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나 이 고민으로 이어질 텐데요. 그렇죠. 자료에서는 선택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. 만약에 개발이 좀 단순하고 결과를 빨리 얻는 게 중요하다? 그러면 모델 A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요. 네. 그리고 정확도와 효율성 사이에서 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 그때는 모델 B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모델 C만큼 복잡하진 않으니까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비용이나 복잡성 이런 거 좀 감수하더라도 현재 기술로 가능한 최고의 예측 신뢰도가 정말 꼭 필요하다.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모델 C를 선택해야 한다? 이런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결국 AI 모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, 그리고 예측 결과를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보정하는 과정. 이게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종적인 신뢰도, 즉 사후 확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모델 C가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네. 자료들은 신뢰도만 보면 CBA, 이 순서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동시에 비용이나 복잡성 같은 현실적인 제약도 무시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. 네, 현실적인 부분이죠. 여기서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겠네요. 당신의 문제 상황에서 과연 최고의 신뢰도를 가진 모델 C가 항상 최적의 선택일까 하는 점입니다. 그렇죠. 어쩌면 모델 B 정도의 신뢰도로도 충분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그 편이 비용 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. 네,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. 결국 당신에게 필요한 확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주어진 자원과 문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